재택근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그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해서 공유하고 연락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겠죠?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서약서 작성,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교육, 보안 수칙 준수 방안 등이 필요하고 보안 위험이 큰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정보 보안 인프라를 확충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재택근무 빈도가 높은 경우 전기, 통신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내 식당에서 현물로만 제공했던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비를 지급했다면 재택근무 시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사무실 근무자에게 PC나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나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제공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이쯤 되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 정황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병원 진료 기록, 사고 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근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 지시, 사생활 개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언동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동기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 복장, 태도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 등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택근무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재택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정 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등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택근무는 기존에 없던 생소한 근무 형태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택근무 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참고해 주세요.